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장면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한복 문화 주간을 맞아서 이번 주간이 한복 문화 주간입니다. 예, 한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최근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한복, HANBOK 이 단어가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예, 한복의 인기 이미 세계적이라는 뜻이겠죠. 독보적인 한복 전문가 박술려 선생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복을 또 곱게 차려입고 나오셨습니다. 예, 이 새벽에 좀 맞게 입었습니다. 예, 예. 이건 어떤 복장인가요? 이게 전통성을 많이 살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나들이 옷. 왜 흔히 나들이 옷? 예. 개량 한복, 개량복 이런 표현들을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아서 아하. 나들이 할 때 입는 나들이 옷. 전통성을 살린 옷. 어. 옛날의 전통 한복은 치마에다 허리를 메고 그렇죠. 그 저고리는 길고 이게 이제 조선시대 출토복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현대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 입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나들이 옷, 개량 한복이라는 말은 좀 쓰지 말자 뭐 이런. 글쎄요. 그게 예. 이제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겠죠. 예. 개량. 어찌 보면 그것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예. 변형을 했다는 현재 좀 이게 전통을 현대적으로 약간 변형했다는 표현으로 써도 되는데 개량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글쎄 한복을 한 40년 이렇게 한복인의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건데 그 어투는 항상 들어도 그냥 듣고 싶지 않다. 한복이 종류가 많습니까? 남성, 여성. 글쎄요. 남성 한복은 예. 왜 이렇게 사극에서 보면 왜 바지 저고리, 뭐 다포, 뭐 도포, 뭐 그 위에다가 갓을 쓰고 그렇죠. 끈을 메고 이런 형태로 입었다면 그게 정장이죠, 정장. 예, 지금은 남자의 경우에 바지 저고리, 조끼. 바지 저고리 조끼. 예, 그 조끼도 서양 조끼고요. 마고자. 마고자. 그리고 우도. 지금 예. 두루마기, 그러니까 도포를 두루마기로 바뀐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입어도 되는 두루마기로. 예. 어제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랄지 총리가 입은 한복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 보셨어요? 대통령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복 입은 모습이 누가 봐도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분이다라고 느껴셨을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저는 그 한복을 한 벌 한 벌 입은 분에 대해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제가 예. 그렇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굉장히 큰 희망과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알려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예. 신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한복 문화주간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글쎄 저는 너무 한복에 만들어서 주간. 정말 그런 만들어서 저희 샵을 찾아오는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주간이 언제부터다 이런 것도 사실 잘 너무 모르겠어요.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 처음이어서 그냥 신난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언제부터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예. 뭐 한복의 복식사를 제가 다 꿰뚫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신나는 일이었다. 재밌었다라는 신나는 일이었다. 표현으로.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업계들이 영향 타격을 받는데 한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복 업계는? 사실 제가 저번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영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한복도 힘들죠. 그런데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한복인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예. 결혼식이 축소됐고 그렇겠다. 축소됐지만 결혼식에 한복을 입으시긴 해요. 예. 또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잔치가 줄었지만 그러나 이제 한복은 수의로 입는다고 건강할 때 잔치는 안 하지만 이벤트는 안 벌리지만 나는 한복은 할래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래도 유지는 잘 해오고 있으나 아마 굉장히 많이 지장이 있지요. 예.
근데 나들이 옷으로 우리가 좀 이 한복은 불편하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민속옷 전통옷이 편하다는 그 표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복을 얘기하면서 전통 한복을 저처럼 자주 입는 사람은 편하지만 사실 이 녹화를 끝나고 저는 시장을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치마가 아무래도 치렁거리니까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다칠까 봐 오늘도 간편한 한복을 나들이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다라는 표현보다 그러나 한복은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를 하면 100가지의 장점이 있다. 나를 드러내고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한복이다라는 표현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한복에 관해서. 제가 한복 다 아름답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지 예. 않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경복궁 앞에 가서 몇만 원 주고 한복을 그분들이 빌려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그렇죠? 예. 이쁘다는 것이 아닐까. 사실은 제가 한동안 경복궁을 안 나갔었거든요. 예.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왜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배치코트로 부풀려진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그 옷을 운동화 위에 속에 바지 안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그것이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여기 전통 한복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게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그렇겠죠.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봤죠. 예.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으면서 말을 시켜봤더니 외국인이 다수더라고요. 거의 한 7, 80%가 외국인이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이것도 하나의 유행이니까 그렇게라도 친숙해지는 게 어딥니까 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부러 1년이면 한 2-3번은 바빠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 중에서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한복 입고 무대에 나서는 경우가 잦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그 BTS 전 세계적인 스타이죠. 그렇죠. 예. 처음에 신인 때 저희 집에 와서 전 멤버 다 한복을 입고 촬영한 것도 있고요. 예. 그 진이라는 그분은 천릭 있죠. 주름 잡히고 큰 광대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공항 패션도 가쓰고 그러면서 공항 패션으로도 입어줬고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정말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한복인의 길을 걷는 거를. 한복이 계속 아까 이제 그 말씀은 하기 싫다. 그냥 개량 한복이 계속 개량이 되면서 어떤 전통과 대비되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한복인지 아니면 완전히 그 국적 불명인지 이 어떤 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즘에는 우리나라 전통 조선 후기 들어서요. 우리나라 염색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한복의 빛깔이 고왔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너무 흐려지고 옛날에 조선시대 예를 들어 그 빛깔이 다 이제 그 염색이 전혀 없을 때 왜 백이민족? 그것도 잃어버린 것 같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파스텔이라는 흐린 색으로 너무 자리매김하는 게 좀 그런 것도 슬프고 또 하나 우리 고유의 색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죠.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지금도 고무신에 버선을 신었지만 어쨌든 문화니까 바뀌고 변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전통성은 조금씩 살리려는 노력이 저는 만드는 분들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또 그런가 봐요. 한복도 원래 자기들 거다. 근데 그거는 저는 중국의 교포분들도 저희 손님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위챗으로도 주문을 이렇게 코로나여도 오고 이래서 물론 교포분이시죠.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거를 탓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그 관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맞춰주고 입어주고. 생활화를 좀 해야 된다. 생활복으로 입으라고는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양복은 뭐 한 10대벌씩 있어도 한복 한 벌을 제대로 안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사실 국무회의에 장관님들이나 이런 높은 분들이 입는다고 사실 저희 샵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샵으로 오는 전화를 제가 다 받거든요. 옷을 대여해달라고. 안 됩니다.
평소에 한복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전 이런 말을 좀 이런 기회에 하고 싶습니다. 교복을 한복으로 입는 학교들이 내년부터 한 19개나 된다고 하니까. 너무 그런 기쁜 것도 일이죠.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 한복이 우리나라 옷이라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복처럼.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초등학교 강의를 하려고 좀 아이들을 모아보라고 했더니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혀서 몸으로 직접 그렇죠. 한복을 체험하게 한다는 건 아주 희망적인 일이죠. 박술려 선생님 오시니까 문자가 좀 왔습니다. 김현철님, 10년 전에 박술려 선생님을 잠깐 만났는데 손수건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일회용 휴지 말고 손수건 사용하는 습관이 좋다고 하면서 한복뿐만 아니라 환경도 항상 생각하시는 박술려 선생님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쇼도 했습니다. 한복문화주간은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에 지자체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네요. 올해는 봄, 가을에 걸쳐서 2차례 개최를 하고 지금까지 한복 전문가 박술려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